드는 방법도 있네 아주 그냥. 신박한데? 자, 원래 나의 목표는 오늘 경우의 수를 들어가는 거였으나 저번 주에 어제 다른 학원 하는 거 보니까 경우의 수 못 가더라고요. 경우의 수는 다음 주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2차 부등식을 끝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풀어오라고 한 게 좀 있었습니다. 과연 풀었는지 좀 봅시다. 과연 풀었는지 좀 봅시다. 자, 내가 그 앞에 봐봐. 앞에 페이지 12쪽 잠깐만 가보시면은요. 12쪽에 5번 풀어오라고 했었어요. 그죠? 5번이랑 10번 풀어오라고 했어요. 12쪽에 5번. 아우 깔끔한데 경민이. 왜 덥지? 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경민이? 왜 기분이 안 좋아? 왜? 얘랑 싸웠어? 아니요. 헤어지기 전까지 밝았다가 헤어지고 나서 만난 일이 생겼어요. 뭐 학교에서 뭔 일, 집에서 뭔 일 있었어? 집에서 뭔 일 있었는데 누가 봐도. 자, 조용히 하고. 자, 여기 12쪽에 5번. 아니 하라고 했잖아. 야 12쪽에 5번 12쪽. 빨리 펴 빨리 펴. 야 진서만 해왔어. 야 10번은 뭐 어려우니까. 야 이 인간들아 하라고. 이 휴먼들아. 진짜. 아니 해오라는 거 좀 해오라고요. 어쨌든 야 니네가 점수를 만들어야지. 내가 만들어주는 역할이지. 결국은 니네 점수야. 내 점수 아니야. 물론 나는 너네가 잘 보든 못 보든 이 동네에서 평판 나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평판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서. 왜 평판 나빠? 왜 뭐 니네 들은 거 있나 보지? 있는데 쟤 너 뭐 들은 거 있어? 그게 너무 쑥스러워요. 어쩔 수 없어. 야 이 얘기만 해줄게. 아마 선거 전날까지 겁나 시끄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 위치에 태권도 앞이냐고요. 저기 좋잖아. 저기 딱 좋잖아. 엄마들한테 홍보하기 얼마나 좋아. 게다가 바로 앞에 송년초 있어. 얼마나 좋아. 응? 그러니까 이제 중고딩들 왔다 갔다 거리잖아. 저기 번화가라 그래. 어쩔 수 없어 저기. 아유, 내 생각에는 저렇게 안 해도 당선될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나는 뽑아줄 생각이 없지만 모르겠다 나도. 저 노래 너무 왜 이렇게 시성공탈하지? 짜증나게. 자, 난 그래서 이렇게 선거철 되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선거철 되면은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결국 소리가 안 묻혀요. 아니면 소리가 묻혀. 진짜 너무 아파. 자, 목이 아파요. 자, 12쪽에 5번 2007년 문제인데요. 2007년 문제부터 하나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를 싹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집에서 내가 풀어오라는 건 좀 풀어오시고요. 다음 주에 아마 숙제 거둘 건데 다음 주 아마 목요일일 거예요. 숙제 거는 날이. 다음 주 목요일에 숙제 거둘 테니까 숙제 좀 다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나 숙제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번부터. 공지 안 해줬니? 했을 텐데. 이번부터 숙제 안 하면 남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클리닉에 5시에 끝나고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고 싶지 않으면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숙제 좀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단위는 오늘 그 오픈 채팅방이랑 해가지고 다 코드 줄게요. 알았죠? 그래서 그 코드 줄 테니까 그 코드 보면 앞에 거 영상 볼 수 있거든요. 수업 영상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1강 내용은 좀 미리 보고 와.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이번 주부터 클리닉 있다 토요일날. 그리고 토요일 클리닉에는 따로 뭐 안 할 테니까 숙제 미비한 거 있으면 가지고 와서 숙제 풀면서 질문하세요. 알았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클리닉에 뭐 다른 거 안 할게요. 뭐 시험 보거나 뭐 그런 거 안 할게요. 원래 시험 볼 계획이었으나 여기를 못 나가요. 얘를 못 나갔어. 다른 학원이. 딱 여기까지 했어요. 딱 여기까지 했어. 아마 너희도 똑같을 것 같아 시간이. 시간이 딱 똑같이 저기까지 하고 끝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면 아마 얘 때문에 시험 보기가 뭐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여기 시험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에 여기 시험 볼 거고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자면 이거 쉽지?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나만 잘 떠올려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요거 배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고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끊어보자. 그럼 2차 부등식의 해가 저거다. 그럼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저 알파 베타는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하지만 저건 실질적으로 부등식의 해입니까? 아니면 방정식의 해입니까? 방정식의 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첫 번째로 잡아줄 건 그래서 얘 보자마자 우리는 여기 있는 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2가 0이다가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 방정식의 해를 잡았을 때 그 해가 지금 이제 얘네 알파랑 베타다. 왜? 얘네가 각각 0대 주는 기준점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읽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주는 기준점이니까 그 부호를 바꿔주는 그 기준점들에 해당하는 점 두 개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 2차 방정식의 해가 됐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면 오히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주어진 상태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주어진 상태니까 그럼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할 수가 있니? 아니면 없니? 있죠. 여기까지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근의 합도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는 게 바로 뭐도 찾을 거냐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두근의 그래서 뭐도 찾을 거냐면 곱도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근의 합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나오게 되는 친구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뭔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실제 알파 베타니까 그럼 얘들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 게 뭔지도 그래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근계관을 쓰면 그러면 근계관을 쓰면 얘네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떤 문자로 정리가 될 겁니다. 왜? 우리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이기 때문이에요. 그치? 2차분의 1차지. 그러니까 2차의 계수 1분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분의 1차의 계수 마이너스 붙었고 거기에 누구 붙인 거냐면 마이너스 붙인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서 결국 얘가 뭐가 됐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계산하니까 얘가 결국 뭐가 됐어요? 그치? 얘가 그래서 A가 됐다. 그래서 두근의 합이 A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구하게 되면 두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인디요? 그치 2차분의 상수 2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2차항의 계수 1분의 결국 우리 여기 있는 상수 12를 그대로 잡아주게 된 12가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12가 결국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끝내는 거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알파 베타 둘을 곱한 게 10이다. 이렇게 문자를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세요. 아니면 관계식이라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인정이 됐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얘를 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 아니면 이거다를 풀어주는 게 2번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럼 여기 있었던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 얘네 둘도 마찬가지 풀말을 바꿔주는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기준점에 불과하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 요 2차 부등식의 해라고도 하지 말고 우린 2차 뭐의 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라고요? 2차 뭐의 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그러니까 2차 뭐의 해랑 같다? 그치 2차 방정식의 해랑도 같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b는 0이라고 잡아줬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고 그때 여기 있는 요 이 방정식의 해가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었던 알파 마이너스 1과 그래서 나는 베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소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쪽으로 잡아줬을 때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마찬가지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찾아보게 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두근의 합부터 구하러 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2차 방정식 두근이 어쨌든 졌다고로 줬단 소리니까 저거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두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 이제는 여기 있었던 제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1과 여기 있는 베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만든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들 더해서 만든 거니까 결국 알파랑 베타를 더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결국 상수들 마이너스 2까지만 더해준 게 두근의 합이죠. 그랬을 때 여기 잡아주게 되면 잘 보세요. 그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그때 아까 잡았다시피 얘가 A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A에서 2 빼준 거네.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여기서 잡아주게 된 거 다 왔다. 그러니까 여기는 A-2가 결국 2차분의 1차의 마이너스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뭐가 된다라는 게 나오냐면 오케이. 그래서 6R5 얘가 이제 5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A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A가 나와야 안 나와요? A 나와 안 나와?
나왔어. 그래서 A가 얼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 계산했더니 A가 얼마가 됐어요. 쭉 넘어가면 되니까 A 얼마 나와요? 그치. 그래서 A가 7이야.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연결해가지고 어쨌든 똑같이 근계관으로 풀고 있는데 근계관으로 풀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문자값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마찬가지 두 번째 그럼 두근의 곱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두근의 곱을 구할 거다. 즉 여기 있었던 제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 축축축 다 전개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 전개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알파랑 베타 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알파 베타에서 마이너스를 묶어서 나오게 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붙인 게 그 다음으로 나왔고 거기에 더하기 얼마냐면 1인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알파 베타 둘을 곱한 거는 아까 찾았습니다. 저기에서 숫자 얼마라고요?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그치 12라고 찾았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A인데 A가 이미 나왔지. 누구라고 지금 현재? 두근의 합 A인데 A가 얼마예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야. 맞지? 근데 A가 여기서 얼마라 그랬어요? A가 얼마라 그랬어요? A가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A가 7이야. 그러니까 여기 7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결국 우리는 12-7에다가 1을 더해서 만들어낸 결국 5가 나온다고요. 그때 여기는 5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잡아주게 되는 5가 결국 두근의 곱이니까 2차분의 상수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 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분의 상수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뭐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었다? 아 6이구나. 그때 여기는 6이 나왔을 때 이 6이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돼요. 이 6이 얼마가 됐어요? 그치 이게 2차분의 상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2가 됐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됩니다. 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A랑 B를 찾으면 그래서 A가 7이고 B가 6이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가 7이고 B가 6이니까 따라서 얘네들을 곱한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린 7과 6을 곱해준 게 답이니까 2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7 곱하기 6 하시면 얼마지? 42죠? 그래서 정답은 42가 되었다. 그래서 정답이 4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답은 그래서 여기 5번 답은 42. 여기까지 찾아주시면 돼요. 정리하시고요. 정리 다 했으면 우리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14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 여기 14쪽에 지금 현재 10번 문제가 있는데 14쪽의 10번은요. 약간 이거를 풀기 위한 약간 사전 지식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사전 지식 같은 거 하나 좀 얘기해 주면서 갈 테니까 그 사전 지식부터 하나 좀 같이 한번 보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얘네 잘 보면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전반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다만 하나만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만 좀 잡고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 문제를 풀겠습니다. 참고로 풀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중간중간에 좀 지우는 게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표시하시면 되겠고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풀어드리진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식이 어떤 것이 나온다. 그래서 어느 부분 니들이 해라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 니들이 해라 라는 것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서 답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완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걸 할 때 하나 우리 사전 지식 같은 걸로 하나 좀 챙겨줘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지식 같은 거 하나만 좀 적어주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fx라고 얘기하는 거랑 ft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구별을 많이 하시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벽하게 다른 거라고 너네들이 인식을 하는데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좀 깨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좀 깨려고 할 테니까 그거를 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 배워요. 이 내용은 중학교 때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배워. 왜냐? 중학교 때 이렇게까지 안 가르치는 거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니까요. 했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뭐 이렇게 넣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어쨌든 문제는 다 풀렸잖아. 중학교 때. 맞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로 잡아서 풀든 저걸로 잡아서 풀든 어쨌든 풀렸어. 풀렸던 거라서 솔직히 얘기해서 풀리는데 너네가 그거를 집중해서 받겠냐고. 물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겠지.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 너네들이 이걸 안 써도 문제가 풀리는데 집중해서 보진 않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6월
저것 때문에 지금 조용해졌다. 저 밖에 있는 저것 때문에 하루 밀렸죠? 6월 4일날 뭐 하나 보잖아요. 니들이 나는 어차피 성적 가지고 뭐라 안 해요. 나는 그 학평 성적 가지고 뭐라 안 해요. 1학년 거는 버려도 되기 때문에 1학년 거 학평은 진짜 버려도 되는 게 어차피 수능이랑 진짜 관련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너네가 1학년 수학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학평이 나오는 게 수능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그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못 풀어도 돼. 대신 3점짜리들과 2점짜리들은 확실하게 풀어서 맞추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48점만 받아도 난 뭐라 안 할 거야.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점수가 깎이는 게 있다. 2점, 3점에서 좀 깎이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 간접적으로 출제는 되니까. 그러니까 4점들까지는 안 풀어도 되는 게 어차피 4점에 있는 것들은요. 그 개념을 응용해서 풀어야지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개념을 응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2차 방정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나와.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에선 2차 방정식을 제외하고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문제들까지 다 모든 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대신 국어 영어는 확실하게 잘 보시고요. 국어 영어가 중요합니다. 국어 영어는 그게 그거니까. 알겠니? 국어 영어는 잘 챙기세요. 그리고 한국사 9등급 받으면 한국사 9등급은 안 받겠지. 그치 지우야? 한국사 9등급은 안 받겠지. 그 가능해요? 왜? 하나 맞추면은 9등급이에요? 네? 영 왜? 내가 늘 얘기해주지 않니? 내가 항상 얘기해주는 그 전설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한 번으로 다 찍었는데 하나 맞았다니까? 한 번으로 다 찍고 하나 맞아가지고 4점 몇 점 받았다니까? 아, 우리반에 또 한 번 다 찍고 두개 맞으면 그러니까 야 선생님들이 그 번호를 균일하게 배정해주지 않아요. 그 운 뒤지게 없으면요 하나 맞는 거야. 그럼 이제 한국사 9등급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사 9등급은 난 놀릴 거야. 한국사 9등급은. 딴 건 몰라도 한국사 9등급 놀릴 거야. 왜? 한국사 싫어하는 애들은 진짜 싫어해요. 진서 너 한국사 좋아해 싫어해? 너 좋아해? 지우 좋아해 싫어해? 봐봐. 단이는 한국사 좋아하니 싫어하니? 거의 혐오하는구나. 경민이는 한국사 좋아해요 싫어해요? 한국사 좋아해 싫어해? 봐봐 너랑 쟤 빼고 다 싫어해. 육모 얘기하는 거야. 학교 내신 말고 내신은 뭐 어쩔 수 없잖아. 야 수능에서 보는 한국사는 5점만 넘기면 돼요. 5점만 넘기면 9등급은 면해요. 야 25점만 넘으면 대학 갈 때 문제 없어요. 그 컵패스잖아요. 절대 등급이잖아. 얘는 A, B, C, D처럼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에 4등급까지는 1등급이랑 똑같은 점수 주거든. 그러니까 25점만 받으면 되는 거야. 대학교에서 한국사는 무슨 용도로만 보냐면 과연 니들이 한국인인가 한국인이 아닌가 그거 용도로만 봐요. 진짜로. 근데 절반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라 그래서 절반은 맞추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야. 학교에서 얘기 안 해주니? 네. 하긴 학교에서 한국사 쌤은 내 과목이 최고야. 내 과목이 제일 중요해. 이러셨겠지. 그치? 이미 저기 몇 번 썰 좀 들었구만? 지우 썰 좀 들었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내 과목이 최고야. 내 거 잘해야 돼. 내 거 못하면 큰일 나. 뭐 이러지 않아? 그래? 자 수학은 못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수학은 잘하셔야 되는데 수학은 생각보다 어떤 느낌이냐면 해볼 만한 과목이에요. 그것만 얘기를 해주자면 너네 중간고사 때 조금 그래도 느끼지 않았어? 해볼 만한 과목은 맞아. 빡센 거 몇 개 빼고. 그쵸? 그 빡센 것만 잘 잡으시면 되고요. 결국은 한 문제를 가지고 좀 오래 보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네는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걸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공부야. 그걸 위해서 너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공부거든요. 당연히 내가 설명해주는 것이 있을 건데 물론 그거를 가지고 풀면 어느 정도 맞겠지.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자면요. 난이도 조금 높은 거. 그리고 개인마다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푸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못 푸는 걸 결국 여러분들 힘으로 풀어야 결국은 그게 진정한 너네 것이 됩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수학은 배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빡 때리고 너 빵점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력을 열심히 절실히 잘 하시면 그게 어쨌든 언젠가 보상으로 들어옵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알겠습니까? 그 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떤 느낌으로 좀 갑자기 상승이 좀 되냐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훅 올라가는 순간이 생겨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넘긴 애들이 있고 아직 안 넘긴 애들이 있는 거야. 알겠니? 이걸 넘기면 그때부터는 이쪽에서 지지부진하다가 또 한 번 쑥 올라가요. 이게 1등급이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한 번 더 쑥 올라가는 그 순간이 생겨요. 그 순간이 되면 고난도 문제를 봐도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접근하기까지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건 좀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부딪혀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내주는 숙제에서 고난도 문제 있죠. 그거 보고 고난도 1등급? 내 거 아닌데? 하고 버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그걸 좀 고민해보는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특히 요거 연습 문제에서 실력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 실력은 레벨 2, 레벨 1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습관을 그렇게 좀 잡으면서 가세요. 아직 1학년이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잘 봐. 이제 좀 여기 정리 좀 하고 가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략인데요. 그럼 여기 있는 전략을 잘 보시게 되면 얘네 전략은 요렇게만 잘 세워주기만 하면 끝.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fx랑 ft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랑 ft를 가지고 쟤네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함수를 쓸 때 일반적으로 y는 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는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쓸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중학교 때는 우리 문자 뭐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문자 뭐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하지? 그치? 나 얘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 x에 대한 관계식이 들어오죠. 여기까지 지금 현재 다 인정하죠, 지금.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에 대한 관계식이 많이 들어왔잖아. 그럼 x에 대한 관계식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좀 우리가 기호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좀 기호로 표현해 준 거고 그러면 그 기호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f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f는 이 y를 대체해 주는 기호에 불과한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y 대신에 나는 지금부터 f라는 기호를 가지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안에 들어오는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얘가 무조건 여기에서 정리되어 있는 문자가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정해주는 유일한 문자, 즉 여기에서의 변수가 있을 건데 그 변수만을 취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만약에 얘가 x지. 그럼 여기도 괄호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누가 들어와야 돼? 여기가 x니까 괄호 안에도 누가 들어와야 돼? x가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2차 함수잖아요? 그럼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얘가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이렇게 그냥 잡아서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if로 잡아서 만약에 그럼 얘가 이번에 만약에 내가 그럼 t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y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 이 t의 이 식 자체가 문자 뭐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는 문자 t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t에 대한 관계식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t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네들 자체를 우리가 기호를 f로 표현을 하겠죠. y 대신에. 그럼 여기 있는 y 대신에 f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그래서 f 괄호 뭐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f 괄호 뭐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치? 그래서 얘가 현재 문자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변수가 t에 불과하니까 그냥 t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봐봐. 그럼 얘가 또 마찬가지 2차 함수로 보게 되면 여기는 얘가 그러면 a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잡아봤을 때 내가 지금부터 너네한테 반대로 물어볼 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이거랑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차이점 하나만 보세요. 얘들 차이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만 다르다요? 문자만 다르다. 그럼 문자를 제외한 숫자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야 다르다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문자는 내 맘대로 아무거나 취급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식의 본질을 바꾼다야 바꾸지 못한다요? 바꾸지 못한다. 이걸 좀 인정을 해주면 이 문제가 갑자기 좀 쉬워질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점은 얘네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뭐의 차이밖에 없냐면 문자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식의 본질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식의 본질은 그래서 변한다, 안 변한다? 그치, 여기에서 식의 본질은 결국은 변하지 않는다. 즉 얘네 식의 본질에 대한 변경은 없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 끝납니다. 얘네들만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가랑 나 조건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만 잘 해석하면 되냐면 사실 가만 좀 잘 해석하시면은요. 나는 금방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만 잘 해석해 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가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이 다음 조건에 만족해주는 fx가 있는데 fx는 현재 몇 차 함수? 그치, 잘 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가를 만족해주는, 즉 여기 있는 fx가 있는데 이 fx가 나는 지금부터 뭐냐면요, 얘가 현재 요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따구로 돼 있는 친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2차 함수니까. 그럼 여기는 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얘들을 뺐을 때 나오는 값을 s라고 할 때 우리는 저기 있는 12s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데요. 그건 어차피 나중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나중이고, 그럼 우리는 지금 다 가를 보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요 fx랑 내가 지금 현재 가에서 주어져 있는 요 부등식, 즉 f에 우리는 괄호 4분의 1-x를 좀 비교해 보세요. 그럼 얘네들을 좀 한번 비교해 봐.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기는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차이점 딱 하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 누구로 바뀌었다밖에 없는 거야 지금은. 그치? 안에 있는 문자가 바뀌었다 뿐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안에 있는 문자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너네가 물론 여기다가 다 x 대신에 다 이거를 다 때려 넣어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 때려 넣어서 계산해봤자 의미가 있니 없니? 지금 상황에서는요. 의미가 없는 게 문자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자가 너무 많아서 짜증납니다. 그치? 식 정리하면은 갑자기 내 속이 울렁거리면서 그쵸? 여기까지는요. 왜? 대부분 다 그럴 거잖아. 왜?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너네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줄게. 이렇게 해놓고 넣고 그 다음에 식을 봤더니 내 길이 아니군 하면서 1, 2, 3, 4, 5가 100% 있을 거니까 체크. 이거 사실 객관식이었어요. 이거 객관식 변형한 거거든요. 이거 원래 실제 객관식이었거든요. 1, 2, 3, 4, 5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거 하나 골라가지고 찍고 다음 거 넘어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야. 이 문제는 실제로. 왜? 너네가 그렇게 풀면은 당연히 이거 식은 정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전략이에요. 요렇게 생겨먹은 애를 봤을 때 얘를 왠지 바꿔서 식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식이 되게 복잡해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나는 저기 있는 4분의 1-x 자체를 나는 t라고 바꿔보게 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t로 바꾸게 되면 여기는 요 ft는 여기는 fx랑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뭐야? 그냥 x가 t로 바뀌었을 뿐 이 식이랑 이 식이랑은 어쨌든 똑같은 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에 따라서 t에 대해서 정리됐다. 왜? t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t로 정리는 잘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t에 대해서 정리돼서 만들어지게 된 여기 있는 2차식 같은 경우는 위에 거랑 본질을 같이 하겠구나. 여기까지 우리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거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면 얘는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좀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본질을 같이 하면서 봐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분의 1-x를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 나오게 되는 쟤를 우리는 ft라고 적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는 ft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등식의 해갈 정리를 해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해가 있는데 잘 보세요. 그때 여기 있는 해가 마이너스 7 이상이래. 누가 현재 마이너스 7 이상이래? 여기에선 x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게 지금 하나 생겨요. 그럼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게 하나 생기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는 t예요. 근데 얘는 현재 뭐냐면 x죠. 그럼 얘네들이 현재 같아요 달라요? 보니까 다르지. 그럼 이게 요거의 해라고 볼 수가 있니 없니? 없지. 근데 문제에서 보면 이거의 해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다시 한 번 뭐야?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고 얘를 뭐에 대해서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에 대해서 바뀌는 게 필요해? 그치? 얘를 결론적으로 t에 대해서 바꿔주는 게 필요했던 거야. 그 t에 대해서 바꾸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t에 대해서 바꾸는 과정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를 나는 결론적으로 뭐로 만들 거냐면 여기 있었던 제 그러니까 4분의 1-x로 맞춰준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마이너스 x부터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x부터 만들어주게 되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서로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결국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바뀌면서 결국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9와 7 사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먼저 뺄 거예요? 당연히 누구를 먼저 더할 거예요? 누굴 먼저 더할래? 이거 가지고 이제 t 만들 거니까 얘 만들 거야. 그럼 여기에 누구 더해줄래? 마이너스 x에다가 누구 더해줄래요? 1 더하겠지. 1 먼저 더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씩 더해.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8과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8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까지 나눠줘야 얘가 현재 t가 돼요? 4로 나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4로 나눠주는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4로 나눠준 것까지 가게 되면 4로 나눠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가 되었고 여기 가운데 거를 t라고 잡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가운데 거를 t로 잡는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결론. 그래서 여기 있는 t에 대한 범위가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그러면 우리는 2까지라고 적고 다시 한 번 더 식을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따라서 우리 얘네들 식이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거는 결국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ft는 결국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여주는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준 건데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이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주어진 거냐면 t의 입장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건 ft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아니면 되지 않아요? 되지. 왜? 여기 잡아주게 되는 마이너스 2랑 2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결국 요 ft는 얼마다라고 잡아줬을 때에 대한 해랑 같다라는 거야? 그치. 얘가 ft는 0이다라고 잡아주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2랑 2라는 걸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해주는 그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랑 2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줄 수가 있게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식을 찾았고 그 식을 찾아준 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ft를 찾을 수 있게 되겠고 그럼 얘네들은요. 물론 근계간을 써도 되겠지만 얘가 어차피 인수분해한 결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그래서 t-2와 또 다른 거 t 플러스 2하고 거기에 2차항의 개수 누구 붙여주면 되냐면 a 붙여주면 돼요. 2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끝. 그래서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a의 괄호 그래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이거 빼준 것이 된 거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이게 ft예요. 됐습니까? 오 그럼 끝. 왜? 이거 가지고 ft랑 f 뭐랑 같다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ft라고 잡는 거랑 fx라고 잡는 거랑 본질적으로 같다 다르다. 얘들 본질적으로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줄 건 뭐냐면 저 ft 가지고 fx로 만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잘 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ft 대신에 fx로 맞춰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t 대신에 x로만 바꿔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ax제곱 마이너스 4a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fx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주된 포인트였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이렇게 잡았어야 돼요. 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가까지 이해가 되나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저 사전 지식에서 왜 필요했냐? 이 사전 지식은 얘가 t에 대해 정리가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해를 가지고 우리는 fx로 오히려 만들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에 초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조건은요 되게 중요했던 조건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조건 저기 있는 저거를 가지고 풀면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체크해주면 돼요. 질문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다니? 응. 피곤하지 너 지금. 응. 조금만 정신 차려봐. 너 졸면 아마 지우가 스파이크를 이렇게 세게 한 대 때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좋아하는데? 왜 지우야 때리고 싶어? 왜 때릴 일 있어? 아 없어?
아쉽네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음료수 마시는 거 처음 봐. 콜라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당 떨어져. 항상 수업하다 보면 당 떨어져 미치겠어요. 몬스터는 이미 다 마셨어. 어? 시끄러워 뭘 탈모 임마.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자, 1번은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 그럼 1번 끝났다. 그러면 fx 나왔다. 그치? 여기까지는요. fx 나왔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나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나 접근하게 되면 결국 fx는 즉 여기 있는 얘 fx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fx가 여기 있었던 얘 ax 제곱 마이너스 4a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저기 오른쪽에 있었던 얘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대. 어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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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가 성립하는 거 보여주면 된대요.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얘는 x에 제한을 둡니까? 두지 않습니까? x에 대한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에 제한을 안 두는 애에서 저기다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3다 곱하면 그리고 한쪽으로 다 몰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3ax 제곱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얘 곱해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6x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더하기 13이 결국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어디에 대해서? 마찬가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현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간에 무조건 x 전체에 대해서 x 전반에 대해서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들만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걸 만족해주는 그래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그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그래프에서 그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많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어디서 아무데나 그려도 무조건 양수함수가 다 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는 절대 그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서밖에 답이 안 되냐면 여기에서밖에 답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얘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고 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들을 가지려면 결국 x축분 얘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래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니까 첫 번째로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아니면 어디랑 딱 맞아도 상관은 없어요. 0이랑 이렇게 딱 맞아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지.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접하는 것까지 두 개로 잡아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한 번 더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잡아주면 된다.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 아니면 몇 개가 되었다라는 걸 종합으로 잡아주게 되면 그치. 여기에서 교점이 결국 우리는 0개 아니면 1개라는 거 잡아주게 되면 얘네들 판별식 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0개 아니면 1개니까 판별식 써도 된다 안 된다. 되고 그 판별식을 썼을 때 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됩니까? 그치. 작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돼요. 교점이 1개라는 소리는 근이 하나라는 소리고 교점이 없다는 소리는 근이 없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너무 고맙게도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얘 반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를 빼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3a에 우리는 마이너스 12a 더하기 13을 그대로 빼면 됩니다.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끝난다고요.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면 된다고요. 그치.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보여주게 되면 되니까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 36a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9a에 그 다음에 더하기 9가 되었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고로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3으로 나눠주게 되면서 그럼 얘가 그러면 12a 제곱에 마이너스 13a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럼 이걸 풀어주게 되면 a 범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 a 범위는 니들이 찾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2차 부등식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여기 a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범위 찾는 거를 2번으로 잡아줘서 얘까지 찾아내세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는 2차 분식 푸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2번 잡아주게 되면은 끝.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다 됐나요? 여기까지 다 됐어요? 지금 여기 다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서 왜 A의 범위에 집착하고 있니?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F 얼마이기 때문이에요? 그치? F3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X 대신에 3 때려 넣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야? 여기 X 대신에 3 때려 넣은 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X 대신에 3 때려 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에서 결국 A를 곱한 9A에서 결국 몇 A 빼주면 되냐면 4A 나온 5A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5A의 범위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요 5A를 찾는데 그 5A를 찾을 때 이 A의 범위가 연결이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A의 범위를 찾아야 최대최소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의 범위를 찾아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 찾으면 저기다 때려 넣는 건 여러분들 쉬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때려 넣어서 최대최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하면 답 나오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정리 다 하시고요. 다 됐으면은요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제발. 다 정리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내용 이해되나? 여기 내용 이해되나요? 지금 여기? 다 이해됐어요? 됐어? 됐어? 안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죠? 됐어?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2번. 야, 어우. 이거 보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막판에 판단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막판에 판단해줘야 되는 거 하나만 잘 생각해주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판단해줘야 되는 거 하나만 있는데 그것만 보고 가자면은요. 여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고난도 문제를 하면은 칠판을 많이 쓰니까 지울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엊그제 배웠습니다. 엊그제 배웠어요.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단위. 연립방정식을 푼대. 여기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을 푼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무조건 연립부등식 풀려면 1번. 뭐 하라 그랬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각각의 부등식을 일단 뭐 해라? 그냥 위에 거든 아래 거든 다 일단 뭐 해라? 한 단어 뭐 해라? 그냥 풀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인수분해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는 게 다 어쨌든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다 풀고 그 다음에 진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은 완성이라 그랬어요? 무슨 범위 찾아라? 뭔 범위 찾아라? 막판에 뭔 범위 찾아라? 당연히 X를 찾는 거지. 무슨 범위? 그치? 겹치는 거 찾아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겹치는 거 찾아라.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방법 그대로 풀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 그러니까 우린 누구부터 풀 거냐면 저기 있는 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0보다 큽니다. 이거 먼저 다 풀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풀게 되면 당연히 인수분해 돼요? 아니면은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2, 3으로 각각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x-2랑 x-3이 그래서 0보다 크다 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데 내가 이거 할 때는 웬만하면 다 그냥 같다라고 놓고 풀라 그랬죠. 방정식처럼. 그러니까 얘네 같다라고 놓고 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한해서 여기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 현재 누구랑 누구냐면 여기 있는 얘가 2랑 3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2랑 3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컷. 그 다음에 요렇게 컷. 그렇게 해서 뭐 1번, 2번, 3번으로 나눠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0보다 큰 쪽을 원한다 아니면 작은 쪽을 원한다? 큰 쪽. 그러니까 몇 번과 몇 번 골라준 게 정답이 된다? 1번, 3번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 x가 그래서 누구보다 작든가요? 그래서 x가 누구보다 작든가? 2보다 작든가? 아니면 x가 그래서 누구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푸는 건 쟤도 풀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에 우리는 a 더하기 4에 x 더하기 4a가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괜히 쫄아요. 왜? 나는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괜히 쪼는데 아니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봤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두려워서 안 풀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되게 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전개하잖아. 그럼 1차 상수, 1차 상수 있는 애를 전개하게 되면 가운데 건 무조건 더해서 만들어지는 애예요? 아니면 곱해서 만들어지는 애예요? 더해서 만들어지는 애니까 가운데 게 합이야. 그리고 끝에 게 곱해서 만들어지는 애야? 더해서 만들어지는 애야? 그치, 얘가 곱이야. 그러니까 곱해서 4a가 되는 거. 더해선 a 더하기 4 되는 거. 그거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해서 a 더하기 4를 만든다. 그럼 누구랑 누구로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a랑 4. 걔들 곱하면은 4a 돼야 안 돼요? 되잖아. 그런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곱해서 4a가 되는 거 4랑 a밖에 없다. 이렇게 쪼개놓고 더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니까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만들려면 둘 다 뭐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를 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서 얘네 인수분해는 해요. 그래서 얘가 x-4랑 x-a가 되고 얘가 일단은 뭐로 놓고 풀라고 했냐면 0이랑 같다. 즉 방정식처럼 푸세요. 근데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이 문제예요. 왜 지금이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딱 잡으면 얘가 현재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것까지는 알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x축과 두 점을 만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얘 현재 a가 4보다 커요? 아니면 작아요? 그걸 몰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판으로 남아둔 게 지금 누구냐면 저기 있는 쟤 a가 4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a가 현재 4보다 크다 아니면 4보다 작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쟤네가 나와 있지 않았다라는 거는 결국 첫 번째로는 a가 여기 있고 4가 이렇게 있어도 돼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있어도 되고 두 번째로는 얘가 이렇게 똑같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대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똑같이 그렸을 때 얘가 이번에 누구랑 누가 있어도 되는 거냐면 이렇게 얘가 4랑 a가 있어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그럼 우리는 1번과 2번과 3번 영역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OX 5죠. 그러니까 우린 이쪽에서 a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과 3번으로 그럼 여기도 이렇게 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면서 잡아주게 된 1번과 2번과 3번으로 얘들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1, 2, 3, 1, 2, 3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게 그럼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의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되었을 때의 0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의 범위 얘네들을 찾아주기만 하면은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2번으로 나올 수 있는 해가 몇 가지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야?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두 가지가 생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거는 그래서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몇 번이기 때문에 2번이기 때문에 그럼 2번에 해당하는 걸 읽어주게 되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었다? 그치. 그래서 A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고 그럼 2번에서는요. 여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마찬가지 몇 번 영역을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2번 영역만 그대로 읽어주면 되니까 그럼 2번 영역을 그대로 읽어서 이번엔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4와 A 사이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의 바탕으로 세 번째 바로 뭐 하냐면 그래프로 이제 수직선상으로 해서 공통범위 찾아주는 게 답입니다. 그 공통범위는 얘랑 같이 좀 보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그냥 진짜 부듯이 풀듯이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얘네들의 공통범위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공통범위 찾아주기 위해서 얘네들은 다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수직선으로 다 표현하겠죠. 그때 여기는 요 수직선으로 표현할 때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수직선으로 표현했을 때는 반드시 누구부터 우리가 신경 써서 봐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자. 그럼 당연히 숫자가 완벽한 것부터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은 것부터 찍어야 될까요? 완벽한 것부터 찍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제일 작은 게 2니까 2 찍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3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4 찍고 그러면 일단 표현을 해봐. 그럼 하나 2보다 작았다. 또 다른 건 3보다 컸다.
표시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또 다른 것, 지금 현재 여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4를 기준으로 하나는 A가 어딘가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A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1번 케이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떤 것도 잡아줄 수 있냐면 여기는 갈색도 잡을 수 있죠. 4에서부터 A까지로 잡아줘서 나오게 되는 요 케이스. 이게 바로 2번 케이스가 되겠는데 그럼 여기는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봐봐요. 그럼 여기는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그럼 여기는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잘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는 파란색과 연두색 아니면 파란색과 갈색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같이 겹치고 있는 공통범위를 찾아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해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죠. 근데 만약에 갈색이라고 쳐봐. 그럼 갈색에서의 공통범위는 누구부터 누구까지밖에 없어요 지금? 3부터 4부터 A까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공통범위지. 저게 지금 현재 저거랑 형태가 똑같냐고. 안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2번 케이스는 대놓고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공통범위에 의해서 지워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공통범위에 의해서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알겠다. 오케이. 일단은 1번밖에 안 됩니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1번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A가 여기 있어도 되죠. 하지만 A가 여기 있어도 돼야 안 돼요? 그리고 A가 여기 있어도 돼야 안 돼요? 다 돼요. 어디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작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또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아니면은 막판에 어떤 것도 생길 수 있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는 얘가 1번, 얘를 1번, 얘를 2번, 그 다음에 여기를 3번이라고 잡으면 3번은 공통범위가 3과 4 사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 3번은 안 되지. 그럼 3번 버려야 돼. 1번도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1번도 안 되지. 왜? 얘가 더 추가적으로 생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번은 얘가 더 추가적으로 생겼고 3번은 범위 자체가 안 맞아서 안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몇 번밖에 안 되냐면 2번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해줘야 되는 정답은 2번밖에 없었다. 그래서 2번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오케이. 그러니까 A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2와 3 사이에 있어야겠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직선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A가 현재 2와 3 사이에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남은 거는 바로 뭐냐면 양 끝이어도 되는가. 그게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랑 3이어도 되는가라는 거를 보여줬을 때 하나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지고 있고 얘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합쳐봐.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다예요? 같이 안 가지고 있다예요? 같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로 합치면 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양 끝에 있는 거 얘네들은 등호를 넣어도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등호 넣어도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얘는 등호 넣어도 된다. 그래서 얘가 답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별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답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고민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2-1번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정리하시고 2-1번 풀어보세요. 시작.
클리닉 때랑 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알았지? 수직선을 잘 그려보고 그 수직선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한 번에 내가 그렸던 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씩 케이스를 나누어 봐서 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하나씩 케이스를 나눠서 그려보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 교재 우리는 18쪽 갑니다. 18. 그래서 18쪽에 있는 요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활용 문제죠? 그치? 왜? 활용이잖아요. 활용 문제 잘 푸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왜 갑자기 시선을 나를 다 피하지? 야, 활용 문제 잘 풀려면 뭐 해야 돼? 활용 문제 잘 풀려면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내가 얘기해줬잖아. 2차 부등식 할 때 얘기해줬잖아. 2차 부등식 활용할 때 얘기해줬잖아요. 어이, 경민이. 활용 문제 잘 풀려면 내가 뭐부터 잘 세우라 그랬어요? 그치, 문자. 근데 문자는 대부분 다 뭐로 잡으라 그랬지, 가름이? 문자는 뭐로 잡으라고 했어요, 내가? 왜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지? 지우! 문자 뭐로 잡으라 그랬어? 뒤쪽에서? 뒤쪽? 야, 뒤쪽과 앞쪽이 뭔데? 그럼 뒤쪽과 앞쪽이 구분을 해봐, 네가. 뭔데? 어? 뭔데? 뒤쪽과 앞쪽의 결과가 뭐야? 통로포. 오, 맞아요. 밑줄.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항상 문자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행자 통로의 폭, 이게 문자 X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문자 X로 잡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풀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두 번째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행자 통로의 폭 이거를 문자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봐.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하라 그랬냐면 식을 세우라 그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식을 세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 그림이 아주 친절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빽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 괄호친 얘네들이 결국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괄호친 얘네들만 이제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기만 하면은 사실상 끝. 그러니까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56 이상 144 이하가 되도록 하는데 라는 거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린 여기 있는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결국 우리는 56 이상 144 이하가 되면 되겠답니다. 누가? 여기 가운데 있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얘가 다시 한번 뭐냐면 이렇게 잡아준.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어쨌든 그거를 만족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행자 통로의 넓이는 어차피 여기만을 원해요. 지금 현재 여기만을 원해요. 딴 데를 원하진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보행자 통로의 넓이는 이쪽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잡아주면 되는 거지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만 잡아주게 되면 그럼 얘 넓이 구하는 건 더 쉬워요. 왜? 우리는 이쪽 과에 약간 뭐 액자의 테두리라고 하죠. 그럼 여기 액자 테두리 같은 애의 넓이 구하려면 결국 뭐에서 못 빼주기만 하면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뭐에서 못 빼주기만 하면 돼. 야 이거 액자 틀의 넓이 구하려면 우리 많이 배우잖아. 중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 그럼 뭐에서 못 빼주기만 하면 액자 틀 나와요 넓이. 그치,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얘네 한 폭을 x라고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가로의 길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 여기는 6에다가 x 몇 개 더해준 거? 그치, x 2개 더해준 6 더하기 2x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의 길이가 4인데 거기에 우리는 x 2개를 또 더한 거.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더하기 몇 x 잡아주면 되냐면 이렇게 4 더하기 2x 더해준 것이 있을 텐데 얘네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 넓이를 구하면 결국 얘네들 곱한 거, 즉 우린 여기 있었던 얘 2x 더하기 6과 결국 우린 2x 더하기 4를 곱한 거에서 여기 안의 넓이만 빼주면 되죠. 그럼 얘 안의 넓이가 얼마예요? 지금 이제 여기 안의 넓이가 얼마예요? 여기 안의 넓이가 얼마예요? 24니까 거기에 우리는 24 빼줌.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는 56 이상의 그럼 얘네들 싹 다 전개해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전개해서 4x제곱 그 다음에 12 더하기 8이니까 그래서 더하기 우리는 20x 그 다음에 24 빼기 24니까 쟤는 날라갔고 그래서 얘가 그래서 144보다 작거나 같더래.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4로 나눠주기만 하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4로 나눠주기만 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x가 그러니까 얘가 그럼 4로 나눠주게 돼서 나오게 되는 여기 14와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얘 4로 나눠주면서 나오게 되는 36
얘네들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주기만 하면은 완성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주는 게 완성이니까 결국 우리는 첫 번째 거 그래서 얘네 두 개로 쪼개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거는 바로 누구냐면 저기 있었던 쟤. 그래서 우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5x를 잡아줬을 때 얘가 결국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는 게 1번이냐면 1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보여주는 게 1번이에요. 가운데 거 두 번 쓰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린 두 번째 거로 잡아주는 게 여기는 x제곱 더하기 5x가 똑같이 주어졌고 2번엔 제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보여주면 되냐면 3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 같이 찾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풀어주면 답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끝났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풀어주는 거니까 한쪽 넘어가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5x 그 다음에 14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4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되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되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얘네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얘네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얘네들 자체가 그래서 우린 여기는 x 더하기 7과 그 다음에 x 빼기 2가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얘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 출발.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그 다음에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 우리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7과 2였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7과 2를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 이렇게 두 개 영역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여기에 1번, 2번, 3번으로 잡았을 때 내가 원하는 건 현재 몇 번을 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번을 원하고 있는 중? 1번, 3번을 원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1번과 3번 잡아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과 3번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래서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든가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든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든가? 그러니까 x가 첫 번째 누구보다 작거나 같든가? 그치?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그래서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2 맞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왜? 뭐? 그럼 여기 밑에 것도 똑같이 풀어주게 되면 한쪽으로 다 몰아주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x 그 다음에 36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6이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더래. 이거 보여주게 되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또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얘 또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얘는 그래서 x 더하기 9와 그 다음에 우리는 x 마이너스 4 얘가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와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 체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 체크. 그래서 얘네 두 개 잡아주게 되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9와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4. 얘네들로 다시 한번 잡아주게 되면서 이렇게 컷. 그 다음에 이렇게 컷. 얘네들로 이렇게 컷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그래서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 그럼 여기선 작거나 같다를 원하니까 몇 번 영역만 골라주기만 하면은 끝. 그치. 그래서 2번만 골라주게 되면은 끝. 그래서 여기는 2번에 해당하는 x범위 읽어주면 되니까 결국 정답은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돼요. 그치.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맞지? 그러면 요렇게 잡았을 때 얘네들의 무슨 범위 찾아주는 게 최종 정답이에요? 얘네들의 무슨 범위 찾아주는 게 최종 정답이에요? 그치? 얘네들의 최종 정답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 찾아주는 게 답.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 찾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 얘네 뭐 가지고 판단해주기만 하면 돼요. 공통범위 찾을 거니까 뭐 가지고 판단한다? 그치. 여기서 공통범위 찾을 거니까 이 수직선 이용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수직선 이용해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 다시 한 번 더 그리겠죠? 그래서 얘네 이렇게 쭉 그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리면서 결국 우리 가장 작은 거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9랑 여기 마이너스 7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2랑 그 다음에 4 이렇게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 그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범위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하나는 요렇게 잡아주게 되는 이거고 또 다른 거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여기 있는 두 가지로 해서 공통범위가 현재 몇 개가 생겼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공통범위가 몇 개 생겼어요? 2개 생겼는데 2개에다가 다 답이 될까요? 아니면 여기는 답이 안 될까요? 하나는? 하나는 답이 안 되지. 밑에 답 때문이 아니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현재 문자로 잡은 건 뭐예요? 폭이에요. 그럼 폭은 다른 말로 해도 뭐냐면 간격이란 말이야. 그럼 간격의 다른 말은 길이거든요. 길이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플러스는 당연히 되겠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길이는 마이너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x가 폭이었기 때문에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동범위 있는데 하나는 대놓고 마이너스끼리만 겹쳐져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끼리만 겹쳐져 있는 친구를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이 답이야. 그래서 이걸 읽어준 게 정답. 그래서 x가 2 이상. 그래서 몇 이하가 되었냐면 4 이하가 되었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고 뒤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20쪽으로 가게 되면은 20쪽은 뭔가 조금 다른, 그래서 약간 조금 뭔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랑 다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하나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끝낼 테니까 여기 잘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지식이 있는데 그 사전 지식만 확실하게 잘 잡아주기만 하면 여기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됐지? 여기까지는 지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린 여기 1번을 보자면은 2차 방정식이 적다고로 생겼는데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생겼대요, 안 생겼대요? 지금 여기 1번 보니까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있어요, 없어요? 1번 보니까 두근이 있어, 없어? 있어요. 하지만 그 두근이 모두 다 뭐가 돼야 되는 조건을 1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치. 그래서 1번은 잘 봐. 그러니까 상황 이해를 먼저 좀 보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얘가 현재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그래프적으로 그리면 아래로 볼록인 요 2차 함수 그래프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국 여기는 얘 0과 만나고 있는 점이니까 x축이 이렇게 있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x축과 당연히 여기 있는 곡선이 만나면서 생기게 되는 점 알파랑 베타가 생겼을 때, 여기는 알파 베타 자체가 지금 1번에서 요구하는 건 둘 다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마이너스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치. 그래서 1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여기는 알파랑 베타 자체가 다 플러스, 즉 0보다 커야만 합니다. 라는 거를 지금 현재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찾을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여기 1번이에요. 됐습니까? 목소리 잘 들리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근이 주어졌는데 양수 2개만 주어졌다 이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근이 주어지긴 했는데 양수 2개만 주어졌다 이 소리니까, 그럼 당연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리 되게 쉽게 접근하자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두근의 합, 그래서 여기는 두근의 합,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친구 근계관을 가지고 만들 수 있죠.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였던 마이너스 2k.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두근의 곱이거든요. 그때 여기는 두근의 곱, 다시 하면 여기는 알파랑 베타를 곱해서 만들어낸 2차분의 상수, 즉 여기 있었던 3k 더하기 4가 있습니다. 둘 다 0보다 어때야 돼요?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둘 다 양수들끼리 더해봤자 양수 음수. 그치? 양수들끼리 더하면 양수. 양수들끼리 곱해봤자 뭐 나와? 양수.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크다.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k 범위 두 개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나눠주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를 나눠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나눠주게 되니까, 그래서 k가 누구보다 작을 거냐면 0보다 작다. 그치?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3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래서 k가 우리는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아싸 끝 이렇게 하고 답을 구하면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여기서 이제 좀 하나를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이거를 쓸 수 있었다는 건, 근이 몇 개라는 걸 이미 인정은 하고 가고 있어요. 2개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 그러니까 얘가 근이 2개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얘기하자면 세 번째, 근이 몇 개라는 걸 보여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이 2개라는 걸 보여주시기는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 근이 2개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랑.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의 근을 갖는다. 이거랑 지금 현재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얘네들이 현재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얘네 둘은요, 엄연히 얘기하면 다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다른 2개의 근이라는 건 진짜 근이 2개란 소리고, 근이 2개라는 건 근이 2개란 소리예요. 근데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은 다 2개거든요. 왜? 중근이라는 것 자체도
근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겹쳐서 한 개라고 처리하는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 얘기하려면 얘도 두 개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도 본질적으로만 얘기하면 두 개니까 결국 여기는 근이 두 개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 얘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근이 두 개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건 알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얘는 중근이다라는 표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근이다라는 표현까지도 같이 보여줘야 되니까 결국 마지막은 얘네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식이 바로 판별식.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 얘가 또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게 되면서 제1차항 계수의 제곱이니까 K의 제곱. 거기에서 2차 상수 곱한 거니까 여기 있는 3K 더하기 4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들어준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얘가 이번에 0보다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근이 두 개다, 근이 하나다. 다시 하니까 얘는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되겠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K-4랑 K 더하기 1이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고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랑 4였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로 우리가 잡아서 얘네들 그냥 그대로 컷. 그 다음에 여기 컷. 잡아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K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크거나 같다니까 몇 번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번과 3번 골라주면 되니까 그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범위 읽어주면 정답. 따라서 K가 그래서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바로 뭐냐면 그때 여기 있었던 이 범위와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요 범위와 그 다음에 요 범위에 무슨 범위 찾아주는 거냐면 공통범위. 저 셋을 다 같이 만족해주는 거 찾아주는 게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공통범위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공통범위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얘네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 잡아서 얘네들 범위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냐면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0보다 작았으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작았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은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잡아준 즉 빨간색과 녹색과 파란색을 다 같이 만족해주는 범위를 찾아주는 게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같이 겹쳐있는 게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밖에 없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같이 겹치는 게 저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통범위 구했더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와 결국 우리는 누구 사이밖에 없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1 사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1번으로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됐죠. 여기까지는. 할만할 거야. 1번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1번은.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 조금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판단해 보면 돼요. 그럼 2번은 같은 조건인데 그냥 두 개의 근이 지금 현재 음수가 됐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합, 곱, 이거 세 개 중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똑같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가 잘 생각해봐.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래. 그럼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그러니까 자, 두 근의 합 구했습니다. 두 근의 합은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음수 나오지? 마이너스끼리 더한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두 근의 곱은 뭐 나와요?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뭐 나와요? 양수 나오지? 음수들끼리 곱한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근이 두 개다라는 조건도 붙어 안 붙어? 그러니까 그렇지. 실근 두 개다라는 조건도 붙어. 그러니까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똑같겠지. 하지만 1번만 달라졌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만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조건만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K라고 잡아준 게 이제는 0보다 작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끝났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그래서 K가 이제는 0보다 큽니다. 다시 얘기하면 파란색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머지 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럼 거기에서 또 공통범위 찾아주는 건 이제 검은색, 빨간색, 녹색이에요. 겹치는 게 3보다 크거나 밖에 없죠. 그래서 2번의 답은 K가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그래서 답이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막판 세 번째 거는 개꿀딱으로 쉬워요. 왜? 두 근이 서로 같은 부호래요? 다른 부호래요? 같은 부호래요? 다른 부호래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는 알파, 베타로 잡았을 때 하나가 지금 현재 플러스고 또 다른 게 마이너스란 소리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보여준다. 그럼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즉 다시 한번 부호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것. 합, 곱. 부호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은 더하면 부호 결정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다 되니까. 하지만 곱하면 확실하게 뭐 나와요? 음수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이 다르면 그래서 두 근의 곱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이 확실하게 판단되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고 그게 판별식을 대체합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이게 범위가 더 좁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판별식은 어차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좀 더 넓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두 근의 곱만 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따라서 여기는 3k 더하기 4가 있는데 얘가 0보다 작았네 보여주면 끝나. 그러니까 얘 넘어가게 되면 정답. 그래서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았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았네.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대표용 5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드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우의 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교재는 어디까지 해오면 되냐면 여기 21쪽까지 좀 연습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재는 21쪽까지 연습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클릭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토요일 클릭 있으니까 빠지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